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졸속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비경제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검찰 특활비 삭감 추진이 정치적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이 초부자 감세, 철폐 등 경제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가운데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28일 재표결에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방송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졸속 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의욕으로 국회 재표결에서 두 번이나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전 특검법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김 여사 특검 법안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축소하고, 특검 추천도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야당이 대법원장의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민주주의 파괴, 의회 독재의 민낯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민심을 직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본인들이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직접 올렸습니다. 최악의 졸속 입법입니다.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입니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도 아닌 국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입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 등 27개 민생 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주말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부상을 당한 데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공권력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러한 과도한 대응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국회가 정확한 진상과 경위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 의장은 또 지난 7일과 8일 브라질에서 열린 G20 국회의장회의 공동선언문에 우 의장이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고위급 회의체 출범이 채택되는 등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 기후특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여야의 적극적인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한 마지막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여야는 이재명 대표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예산과 윤석열 대통령의 주말 골프 그리고 전액 삭감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결위의 마지막 부별심사.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표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과 고용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크다고 분석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중앙정부가 긴축 재정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수단인 지역화폐 예산까지 전액 삭감한 것은 지역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은 그동안 여야가 합의해서 반영해온 검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을 길들이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검찰에 근무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는 현재 민주당 의원들로 다수 와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이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시 구구절절히 이야기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와서 특활비 전액 삭감한다는 해야 된다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되고 정말 이 정치적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말 골프도 여야 공방을 불러왔습니다. 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친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를 쳤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거짓이었다며 진정성을 의심했습니다. 7일 만에 8일 만에 골프를 친 걸 가지고 8년 만에 쳤다.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뭐 잘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가장 안 좋은 것은 대통령의 거짓말이에요. 정치 지도자의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 전략적으로 판단한 행위를 정쟁으로 몰고 있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께서 골프를 연습하는 것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니아인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사건건 즐긴다, 국민을 불편하게 한다 하면서 발목 잡는 것은 저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려고. 이 밖에 여당은 국회가 지난 8년간 직무를 유기하며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민주당을 겨냥했고 야당은 지난 주말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이뤄진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표결 대신 전원 동의하에 박수로 추인됐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을 향해 선동을 자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다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3가지 사안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 등 대야 공세에 맞서 단일 대우로 뭉쳐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는 만큼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표결 대신 박수로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근 불거진 당원 게시판의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친윤계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친한계 간 이견이 있어 계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보입니다. 뭐 때문에 당무감사를 막아서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정당법 규정까지 들이대고 있는데 당내 인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대표를 공격하거나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그야말로 그 부분은 야당이 좋아할 수 있는 하나의 분열상이거든요. 한편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의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해결망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선 무효형이 만약에 나오면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거다라는 일종의 자해 마케팅으로 판사 겁박하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이후 민주당이 선동에 나설 것으로 우려된다며 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은 쌀값 안정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고 수학기 쌀값 반등을 위해 쌀 56만 톤을 연내 매입하고 이달 중으로 쌀 산업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내세운 데 대해 민주당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한 장본인이 윤 대통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안을 기재위 소위에 회부한 것에 대해서는 날치기로 안건을 처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부의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2,500선이 무너지고 환율도 심리적 한계선을 넘어섰다며 트럼프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언급했지만 오히려 임기 내내 초부자 감세 정책과 민생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확장 재정이 필수적인데 3년 연속 초긴축 재정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초부자 감세를 철폐하고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민생 예산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여당이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소위에 회부한 것을 놓고도 사전에 짜인 각본대로 안건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송원석 기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전체 회의 소집 문자를 회의 시작 3분 전에 발송하고 1분 20초 만에 안건을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재위 소위에서 심의한 예산안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봉쇄하기 위한 꼼수라는 겁니다. 송원석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에 의해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법 입법 취지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박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어제 기재위 전체 회의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송 위원장 징계안을 국회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이슈픽 한규미 개건기자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생 법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현안이 잔뜩 있어서 참 서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오늘도 이슈 잘 뽑아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여야 정책위 의장이 만나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의제를 논의를 했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35건이 처리가 됐는데 주목을 해볼 만한 법안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계속 떠오르면서 관련 법안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정보에 대해 사실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는데요.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했는데 성인도 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수사만으로는 증거 확보가 어렵고 또 범죄자를 검거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김오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음주운전자들의 술타기 기법을 막기 위한 법안인데요. 지난 5월 가수 김오중 씨가 음주 뺑소니를 냈는데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고를 낸 이후 일부러 술을 마셔 음주 수치 측정을 방해했었죠. 이 사건 이후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음주운전보다 낮은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모방범죄가 늘기도 했습니다. 술타기 수법으로 측정에 혼선을 주게 되면 이제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또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 적용되는 면허 취소나 운전면허 결격 제조 등이 그런 음주 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부동산 재건축과 재개발 대책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던 법안이죠.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 법안 통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재건축 착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안전진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진단 비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써야 해서 이 모금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후속 절차인 정비구역 지역을 받을 수 있어서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는 편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진단이라는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바꾸고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바꿨는데요.
덕분에 재건축이 더 수월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건설업계 쪽에서는 지방보다 돈이 되는 수도권 재건축 재개발에 몰릴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쌓여 있고 또 분양 상황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당장 재개발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재건축 업계에서는 개정안 통과 덕분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김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 표결에 붙였고 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번에 통과한 특검법 수정안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번 수정안은 여당이 그동안 문제 삼았던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었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데요. 일단 수사 범위를 기존 14개에서 대폭 줄였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태균씨 공천 및 선거 개입 의혹, 수사 과정 중 인지된 사안으로 수사 범위를 총 3개로 정리했습니다. 정당이 아닌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안도 내놨는데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에서 거론을 했었던 그 추천안을 이렇게 넣은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거의 확실시된 상황인 만큼 특검법은 다시 한번 재표결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재표결은 2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정족 의결수 200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선 여당 이탈표 8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도 통과시키기로 했는데요. 세 번째 특검법이 재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요구안 카드를 꺼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을 합의하고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친윤계 그리고 친양계 사이에서 특별감찰관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들이 좀 두드러졌었는데 이거 표결 없이 합의가 됐다고요? 네, 특검 대신에 특감을 택한 건데요. 당초 친윤계에서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의 연계 필요성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민주당의 비협조적 태도 등을 이유로 특별감찰관 추천에 반대해왔죠. 그런데 지난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을 하면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용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에 부정적이었던 여당 의원들도 야당의 특검 공세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으로 바뀌었고 또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를 막는 명분을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을 막으려다가 김여사 특검을 받아들이게 되면 남은 보수층마저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선고가 다가오는 만큼 내부 분열 대신 야권으로 공세 타깃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하루 이슈도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슈픽 한규미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는 수사권 업무를 경찰로 이관한 뒤 안보 수사가 크게 늘었지만 인적 물적 자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도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취지에 맞게 충분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선 전력이 관건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이념적, 시대적으로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해선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에선 사고로 폐쇄시켰던 원전을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를 위해 다시 가동했다며 선진국에선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알리백 환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고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노정면 원내대변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상공회의소 등 체계는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간첩 대상 확대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만으로 한정돼 있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함으로써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한 점입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뒤 무려 71년 만의 개정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는 주적을 북한으로만 한정 짓고 있는데 또 외국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파이, 또 산업 스파이 뭐 이런 그 범죄 혐의도 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간첩의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법안도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은 반간첩법으로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을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우리가 뭐 산업 스파이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을 시켜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간첩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중국 산업 스파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 건물과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가 체포된 중국인들의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정보기관이나 군사시설, 전략무기를 몰래 찍는 건 간첩 행위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간첩법으로는 간첩죄를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만 봐도 간첩죄 처벌의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미국은 오래전부터 외국의 간첩 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영국 역시 지난해 7월 국가안보법을 제정하며 간첩법의 범위를 외국으로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글로벌 질서에 맞는 나라로 바뀌는 더 선진적인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 제대로 쓰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간첩법 개정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추진해왔던 여당은 연이어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신속한 후속 조치와 시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큰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가 됐었지만 모두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온 사안인 만큼 하루빨리 정부 차원의 조치와 법 집행기관의 차질 없는 시행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코인 과세 강행입니다. 금투세 폐지에 이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정치권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을 했고 이에 그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 대금도 무려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로 코인 투자 소득에 대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의 20%가 과세될 예정인데요. 예컨대 코인으로 1,000만 원의 이익을 보면 기본 공제된 750만 원에서 지방세 포함 22%에 해당하는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 정부 여당은 2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기류 속 그제 민주당이 유예 불가 입장을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 2년 유예를 하자고 하는데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그냥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관성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 금투세 원칙도 선회했던 민주당이 이처럼 유예 불가를 고집하기엔 논리적으로도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무려 780만 명이라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과연 민주당이 금투세 선회에 이어 코인 과세에도 입장 변화를 보일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세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네. 그리고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이제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또 특검 후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 추천하는 내용이 그 핵심 내용인데 이제 다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28일로 예상이 되는 그 재표결에서는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첫 번째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뭐 한동훈 대표는 특검을 절대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이 완강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무기명 투표 재의결할 때 4표 정도 이탈한 걸로. 근데 이제 무기명이니까 정확히 확인은 안 되죠. 추정인 네. 겁니다. 그래서 28일에 이제 거부권 행사한 뒤에 28일 정도의 무기명 투표로 재의결할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제 감각에는 한 4표에서 뭐 그렇게 크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변수만 좀 짚어보면 네. 우선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좀 뭐 화가 많이 나 있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추가 조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뭐 사과문을 좀 발표를 한다든가, 네. 뭐 적절한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뭐 입장 표명을 좀 한다든가, 뭔가 아무튼 국민이 보기에 뭐 좀 정의 표시를 더 하는구나 이런 게 나오면 좀 누그러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줄어들겠죠. 네. 또 이제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면 어쨌든 뭔가 했으니까 네. 그것도 이탈표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뭐 의혹이 추가로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명태균 씨 관련해서 뭐 김건희 여사 목소리나 문자 이런 게 혹시 뭐 어디서 더 불거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의혹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 특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찬성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더 높아지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국민의 어떤 뭐 민심, 민의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탈표가 오히려 좀 늘어날 가능성. 이건 이제 반대의 경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28일 가까이 돼 봐야 뭐 대략 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으로서는 뭐 어떻게 뭐 어느 한쪽으로 쉽게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김 여사 사과가 나온다면 28일 이제 재의결 전에 나올.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네. 행사하거나 뭐 그 즈음에 거부권 행사 즈음에 하는 게 좋겠죠. 네네. 네, 최 의원님. 지금 28일이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그 1심 선고가 2건이 있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2건이 뭐 모두 무죄가 나온다든가 네. 그렇게 돼서 민주당이 기세가 좀 산다. 그리고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 김건희 특검법에 관해서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좀 변화의 움직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있겠나. 그렇죠, 네. 느낄 수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그 2개의 경우 다 유죄가 나온다. 유죄도 이제 피서권권 박탈과 같은 유죄가 나온다 하면 그 여권으로서는 이대로 밀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것도 역시 지금 그 성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변수 외에 네. 아마 이재명 대표 선고 변수라는 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껴놓고 지금 오늘 이 순간의 상황만 놓고 보면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낸 것이 제3자 추천
특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민주당이 고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대법원장이 우선 제3자냐 아니냐 이것도 논란이 있을 뿐더러 네. 설령 제3자라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은 대통령한테 추천하는 거지 대법원장이 민주당에 추천해서 민주당의 일종의 결재를 받아라. 전 그런 시스템은 그 아마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이 생기죠.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특검이 이제 재표결, 이제 대통령이 재의혹을 해서 재표결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3자 추천 방식이 이제 채택이 되더라도 실제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보신다는 말씀이군요. 민주당에 추천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심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대법원장이 저는 추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 근데 좀 봐야 될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 두 번째 특검법 때 굉장히 그 수사 대상 범위도 넓었고 그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제 악법이라고 하면 훨씬 더 좀 악성 범들이죠. 그런데도 이탈표가 4표나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법률적인 문제보다도 어떤 민심이 들끓거나 가라앉거나 이거는 좀 다른 차원에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이재명 대표 선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게 이 정치에서 사실 이 독립 변수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게 저는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야 간에 좀 대치가 좀 격화하고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친윤계 친한계 할 거 없이 좀 더 결집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결과 이후에 이제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이것도 네. 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2심 선고 결과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네, 본회의 직후에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진행에 대해서는 원내 대표에게 일임할 것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총회 오늘 결과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추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이 특별감찰관은요 원래부터가 사실은 국민의힘의 추천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사실은 뭐 한동훈 대표가 추천권이 있느냐,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인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인이 있어야만 추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그 기자회견 당시에 이거를 이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하고 연계돼 있던 것을 를 풀었거든요. 그냥 국회에서 추천하면은 임명하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 저렇게 결정을 하면 결국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느냐 마느냐. 근데 국민의힘은 결정했으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만 동의하면 별 어려움이 없이 특별감찰관은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좀 어떻게 나올까요? 글쎄요, 민주당에서 뭐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특검을 해야 되지만 특별감찰관을 그렇다고 하지 말자 이럴 이유는 없거든요. 특별감찰관은 그거대로 하고 이건 뭐 환자한테 놓는 어떤 그 예방접종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방접종은 예방접종대로 하고 또 치료제 주사는 치료제대로 이제 주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민주당이 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절차가 그렇게 순조롭게 갈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의총 끝나고 한동훈 대표는 이건 이제 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하고는 이제 분리해서 특별감찰관은 확실히 추천하고 이제 임명하는 절차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한테도 그 촉구하는 그 입장문을 냈고 그쪽에 굉장히 좀 무게를 싣고 있어요. 이게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문제다. 이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 생각대로 그렇게 분리해서
민주당하고 협상에 들어갈지 아니면 민주당에다가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라 이 얘기를 또 계속하게 될지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 1심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설왕설래했던 요 사건에 대한 그 1심 선고가 이제 드디어 내일로 다가온 건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혜경 씨가 1심에서 15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이제 무죄를 외치면서 총력 방어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최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선고를 자신했는데요. 이 대표의 진행 중인 4개 재판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 좀 어떤 결과 전망하시는지 가장 현재 초미의 관심사 정치권에서 가장 모든 눈이 쏠리고 있는 그런 내일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송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 건지 예측하는 건 어렵죠. 네. 작년 9월 기억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돼가지고 다 구속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영장 기각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내일 있을 선고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유죄를 해야 한다, 무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이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사가 하는 일인데요. 네. 그래서 그걸 전망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 1심 선고 이후에 과연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직업이 정치부 기자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무죄가 나오거나 혹시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나오면 검찰이 항소할 겁니다. 100%. 네네.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나와도 이건 형량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제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하겠죠. 반대로 100만 원 이상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가 100% 항소하겠죠. 오늘 그 부인 김혜경 씨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바로 항소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곧바로 이제 2심 그 재판 으로 이제 넘어가서 지금하고 여야 간에 서로 유무죄를 주장하는 이 상황이 과연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문제하고 좀 별개로 저는 2심 재판은 좀 신속히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법조에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유죄도 좋고 무죄도 좋은데 어떤 식으로든 법원에서 신속하게 좀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다음에 당선 무효형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장면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법원 또 이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전에 2020년 총선 앞두고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선거제 개헌 과정에서 국회에서 좀 난리가 났었죠. 그때 그 전까지 식물국회였는데 갑자기 동물국회가 돼서 빠루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1심 선고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거 남부지법에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재명 대표 선고에 대해서 여야 간에 유죄 무죄를 주장할 수는 있는데 좀 재판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오늘 부인 김혜경 씨의 1심 선고 나왔는데 별건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거는 김혜경 씨 경우에는 기부행위 위반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똑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하지만 서로 사안이 다르고요. 사람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다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혜경 씨 같은 경우 지금 벌금 150만 원 나왔다고 해서 그게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직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내일 90만 원도 유죄는 유죄입니다만 100만 원 미만이 나오면 일단 피선고권은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100만 원 미만은 무죄나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이냐. 사실 내일 결정하는 그 한성진 부장판사의 결정이 법원을 대표하지는 않아요. 네. 판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3심제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뭐 내일 한성진 부장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뭐 진영에 따라서 지금 뭐 천양지차로 다르고 있죠. 그러나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뭐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대략 이제 그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는 뭐 틀림없다고 하는 사람이 제가 물어본 사람들 중에서는 훨씬 더 많아요. 네네. 그러나 그걸 한성진 부장판사가 그걸 반드시 따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죠. 네. 혹시 그 어쨌든 그 100만 원 이상의 이제 유죄 선고가 내려질 경우 앞으로 민주당이 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항소하겠죠. 뭐 실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민주당 내 이제 기류는 지금까지처럼 이재명 대표는 무죄일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내일 이후로 이제 깨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표만 믿고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 이런 아마 회의가 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명계, 친문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약간의 그 플랜 B, 이재명 대표가 아닌 네. 이것도 우리가 마련해둬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움직임이 아마 점점 가시화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뭐 김동연 뭐 지사, 그게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사. 있을 수 있고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뭐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슬슬 이제 고개를 좀 이렇게 들고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등장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갑자기 뭐 이재명 대표가 그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든가 네. 이런 일은 생기지 않죠. 네, 조금씩 그 민주당 안에서 이런저런 이제 움직임이 좀 생겨날 것이다. 그 28일에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는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더 네. 결집이 될 겁니다. 더 결집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그 이재명 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사법 리스크 이제 향방이 이제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아까 이제 뭐 그 유무죄에 따라서 28일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뭐 좀 변수도 다르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이 아마 여러 가지 좀 플랜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별로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무슨 이건 뭐 미리 사전에 전술 전략 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벌어지는 장면에 따라 대응해야 되고요. 다만 민주당 안의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법원하고 이렇게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한다거나 네. 이러는 거는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 일반 국민이 그건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건 뭐 판사 성향과 관계없이 법원하고 이렇게 맞서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유죄가 나오더라도 뭐 법원을 그렇게 강하게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2심의 뭐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뭐 이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슈로 이제 넘어갈까 하는데요. 여야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 전액 삭감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냐는 이제 질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제 답을 했습니다. 또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 문제로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사안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검찰이든 어디든 이 특수활동비라는 개념 자체가요. 네. 사실은 사용 내역을 공개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으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물론 그 특수활동비를 뭐 자기네들끼리 경력금으로 쓴다든가 하는 것이 드러나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거는 특수활동비 전체의 개념에서 보면 극히 일부의 일탈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둬야 할 필요성, 그게 뭐 요즘에는 뭐 무슨 안보비 이렇게 또 이름을 바꿔서 일부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약 수사를 하는데 뭐 거기에 이제 그 어떤 첩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뭐 장치를 한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그걸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일부 부작용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없애자. 그거는 빈대잡자하고 초과상관 태우는 거하고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건 어떤 식으로든 여야가 좀 합의를 하고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장치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면서 유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검찰 특활비는 꼭 유지를 해야 된다. 네. 필요하죠. 아무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답변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수사한 것 때문에 특활비 전액 삭감했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건 제가 답변 드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도 대답하는 게 맞는 거지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장관이 국회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 와서 답변하는 기본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고요. 네. 또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특수활동비 필요해요. 다만 이게 불신이 있습니다. 이게 특수활동비를 국회 상임위원회라든가 상임위원회 전체가 좀 곤란하면 소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게 어떻게 썼는지 좀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를 하고 물론 국회의원들도 이제 선서를 하고 절대로 네. 발설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대표기관이 누군가는 이걸 통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증빙 없이 어디다 써도 모르게 이걸 그냥 뭉텅이 돈을 그냥 놔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야당에서 지금 전액 삭감한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이거 증빙을 좀 제출을 했으면 좋겠어요. 비공개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국회에 제출하는 걸 뭐 공개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약속을 해야죠.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이걸 보고 감시하고 통제한다. 뭐 이런 정도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좀 뭐 살리고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깎았다가 또 예결위에서 이렇게 뭐 좀 증빙 제출하면 또는 증빙 제출 안 하고 말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가 되면 그런 거군요.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고 해서 다시 예산을 살리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잘 될 것으로 여야 간에 정부하고 야당 간에 적절한 선에서 절충이 뭐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은 되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처럼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의제가 대부분이 법률 관련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회라 그런가요? 아니 이게 우리가 이제 사실 그 직업이 이제 정치부 기자들이고 정치 관련 논평을 하는 사람들인데 누가 법대로 하자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 누가 옳다 그러다 이 얘기를 같이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전 굉장히 좀 속상합니다. 네. 잘못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은 사실은 여야 간의 절충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보수 논객들 중에서도 이 특검은 불가피하니 위헌적 요소를 빼고 받아들이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너무 지금 대치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 재판도 물론 검찰 수사가 굉장히 좀 과도하고 부당한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정치하고 약간 분리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막 밀접하게 결합이 되면서 여야 간에 극한 대치로 치닫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상식으로는 법치보다는 정치가 더 상위에 있는 겁니다.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든 많은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우리 나라도 행복해지고 국민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좀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법치보다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법치 위에 정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최 의원님. 내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아시다시피 이제 법원 주변을 뭐 거의 에워싸다시피 지금 총동원령을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네. 뭐 판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 뭐 전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요. 뭐 아마 일반 대국민 메시지 일환이라고 봅니다. 뭐 그 법원을 에워싼다고 뭐 판결이 바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런 행위 자체가 일종의 사법방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뭐 사법방해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사법방해 멈춰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록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